작년 7월에 금리 인상이 끝났거든요. 보통 과거에도 금리 인상 끝나고 인하 사이클 평균이요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확히 5월이 되거든요, 올해. 이번 금리 인하는 물가로 인한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하 자체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하면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 떠올리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 이번 1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이제는 당장에는 안 하지만 분명 올해는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또 파월이 풍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지금 되게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도 금리 인하인데 이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계속 초조해하면서 좀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는 금리 인하를 좀 어느 시점에 할 것 같은지와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는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금리 인하는 이번에 FOMC가 열렸는데 이제 연준 의장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3월엔 안 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FOMC가 이제 열리면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6월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작년 7월에 금리 인상이 끝났거든요. 보통 과거에도 금리 인상 끝나고 인하 사이클 평균이요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확히 5월이 되거든요, 올해. 그래서 5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이거는 그때 또 나오는 지표들이나 물가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올해 5월이나 6월 중에 한번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하는 건지 물가가 낮아져서 하는 건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미국 경기가 워낙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 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게만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안정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그런 이유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과거에도 주가 지수가 거의 다 올랐어요. 혹시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 할 때 이유도 좀 잘 파악을 하세요.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막 그런 게 나와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증시가 좀 안 좋아요, 사실은. 경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하는지도 항상 잘 주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물가로 인한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하 자체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할 때 보통 가장 큰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거론하는 게 항상 뭐 고평가주들 있잖아요. 고밸류. 근데 그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작년 11월, 12월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짜리가 5%에서 3.8까지 빠졌어요. 이미 미리 선반영을 해요, 금리가. 그때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때 그 안 가던 카카오도 막 주가가 폭등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뭐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그때 미리 다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니까 또 뭐 카카오가 움직이고, 너무 그렇게 보진 마시고, 저는 뭘 보시면 좋겠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어쨌든 나중에 경기는 좋아집니다. 그죠? 금리가 너무 높으면 그쵸. 경기는 부러져요. 지금 미국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금리 계속 유지하잖아요. 미국 경기 버티기 어려워요, 나중에. 그래서 연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보통 시장은 3번에서 한 5번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인하합니다. 그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그렇게 돼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3%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경기가 좋아져요, 어쨌든. 그리고 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금리 인하하면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 떠올리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는 반도체예요.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가요, 반도체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이후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또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반도체 뭐 이런 AI 빼면은 수요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전히. 근데 고금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낮아지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 내가 뭐 자동차를 사거나 IT 제품을 사거나 가전제품 살 때 할부로 구매하기가 좀 부담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죠. 내가 내야 되는 이자는 반드시 내야 되는데 금리 오르면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가처분 소득은 당연히 떨어져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또.
그런 분. 근데 그 소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저가형 소비하는 거랑 말고 이 고가 소비들 있잖아요. 네. 뭐 가전제품이나 좀 비싼 것들. 그런 것 내구재라 그러죠. 이런 소비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에 저는 본격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내년에 윈도우 있죠. 윈도우 10이 이제 지원 종료 들어가요. 맞아요. 내년 가을로 알고 있는데 일단 PC는 기업이나 그러면 공공기관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좀 늦게 바꿀 수 있지. 아예 업데이트 안 하고 말지. 근데 버티다가 언젠가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년엔 그 사이클 들어가죠. 공교롭게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터졌죠. 그러면 PC 한번 바꿀 사이클도 왔어요. 4, 5년에 한 번씩 보통 PC 바꾸더라고요. PC 사이클은. 근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PC 많이들 사셨죠. 그쵸, 노트북부터 해가지고 집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체들도 그랬을 거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그때 또 굉장히 많이들 구매들 하셨고. 그렇죠. 근데 금리가 좀 떨어지면 약간 구매하는 부담이 떨어지니까 이런 게 좀 내년에 맞물릴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반도체가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그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특히나 워낙 사이클이 뚜렷한 산업이라 한 반년은 앞당겨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올해 하반기 반도체 또 만약 그 사이클이 맞으면 하반기에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반도체도 정말 많잖아요. 네.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 근데 작년을 또 바라보면 이게 비교적 상반기에는 AI 막 하면서 HBM 하고 좀 뭐 한미 반도체 엄청 가고. 근데 하반기에는 또 온디바이스 하면서 뭐 제주 반도체 엄청 가고 이랬었는데 그럼 올해부터는 분명 반도체 내에서도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뭐 HBM하고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작년에 너무들 주가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요즘에 HBM도 그렇고 온디바이스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주가들이. 예, 최근에 좀 많이 급나가니까 거기서 어쨌든 이제 좀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이 회사 제품만 쓴다. 아니면 이 회사 제품만 쓰다가 경쟁사가 진입할 때 있죠. 이 경쟁사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인데 한 기업이 끼어들어요. 그럼 그 끼어든 기업을 사셔야 돼요, 사실은. 독점 기업은 또 안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면 이제 가동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반도체 감산을 계속하니까 소재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결국엔 반도체 업황이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예전보다는 감산폭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거기에 투입되는 소재가 조금씩은 더 늘어나니까 소재 업종도 저는 볼만하다. 그래서 약간 그 모든 분들이 너무 AI만 보잖아요. 사실 AI 뭐 HBM이나 온디바이스 AI만 보지만 그쪽도 뭐 당연히 좋고 한데 좀 소외된 쪽에서는 반도체 소재 쪽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이 최근에 또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애들도 좀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애들도 갔지만 찾아보면 또 안 간 기업들도 되게 좀 많이 있어요.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고 TMC,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도 한번 잘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 시즌 때 되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안 하던 분들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뭔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좀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도 많으신데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다수의 좀 투자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많더라고요. 이분들께서 좀 내가 올 한 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이 부분 좀 혹시 조언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주식만 한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 그거만 좀 먼저 염두에 두세요. 내가 기업을 제대로 내가 알고 투자할 능력이 되나?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뭐 제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하신 분이 기업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괜찮아 보여서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운이에요. 그걸로 수익 나는 건 사실 운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실 거는 3천만 원에 앞서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지금 요새 주가는 조금 시들시들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좋고 AI 반도체 쓰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미래 밝아 보이고 거기다 하이닉스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어요. 주가도 그렇게 안 비싸고 들어보니까 25년까지는 메모리 업황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아직 시간도 남아 있고 그렇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반도체가 25년도에 좋다. 그러면 지금 24년 초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그럼 중간중간 이제 매분기마다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이제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합리적이니까. 근데 그냥 나는 삼성전자 분석할 능력이 안 돼요. 왜 이 회사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반도체 좋대더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 막연한 거고. 근데 그런 정도시면 개별 기업 투자는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 능력이 키워질 때까지. 그거 훈련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 1년이건 2년이건 그럼 그분은 기다리셨다가 그러면 그 전에 뭐 하시면 되냐면 차라리 ETF를 하세요. 기업이 좀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별 기업 말고 지수형 ETF도 좋고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인버스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마시고 뭐 미국 S&P 500에 나는 분할로 매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코덱스 200 같은 지수형이나 아니면 차라리 그거보다 요새는 이제 저PBR주가 유행을 하니까 고배당만 따로 모아놓은 ETF도 있어요. 그 한화 자산운용에서 만든 아리랑에서 나온 상품 중에 고배당 따로 있거든요. 그런 ETF도 좋아요. 근데 기업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반도체 ETF. 저는 ETF가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보셔라. 그래서 한번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에 따라서 기업을 투자할지 ETF를 투자할지 이걸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나눠졌으면 이제 어떤 산업을 투자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좋게 보는 게 아까 반도체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이라면 반도체 기업 한 2개 정도에 제가 봤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건 반전 정도 투자하는 건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생각하기 좀 나름이겠지만 조선과 저는 헬스케어를 좀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조선과 헬스케어 쪽도 한 합쳐가지고 15%씩 그럼 80%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요즘에 저 PBR 주들이 움직이니까 현금은 많은데 저 PBR 주 뭐 있나 찾으셔가지고 한 20% 요렇게 한번 좀 포트를 좀 한번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아까 고배당 ETF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배당주를 우리가 투자할 때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잖아요. ETF에 투자해도 배당을 주나요? 배당을 그게 주는 게 있고 보통은 배당을 재투자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TR이라고 있어요. TR 끝에 TR자 들어가면 배당을 재투자하는 거고 그냥 이제 ETF 있죠. 그건 이제 분배금이라고 해서 줍니다. 이제 계좌로 꽂아줘요. 어쨌든 이제 ETF 분배금이라는 게 따로 나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고 근데 아마 이 TR이라고 끝에 뭐가 써 있으면 요거는 분배금을 안 주고 배당을 이제 만약에 받잖아요. 그럼 자동 재투자를 또 해줘요. 그런 펀드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선택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 여러분들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극과 극인 시장이구나. 이쪽이 되면 이쪽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 같이 좋아지는 시장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저 PBR주 바람이 불었는데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거기 바람에 뒤늦게 편성하시면 또 다칩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PBR주를 급하게 사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본질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오래 갑니다. 그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저 PBR주 말고 또 성장주가 또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성장주가 갈 때 이 성장주는 또 왜 가는지 근본 그 핵심 포인트를 항상 잘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더 집중하시고 그래서 너무 오늘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보의 원천은 저도 많이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다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진짜 많이 읽으시고 신문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읽는 데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이. 그래서 그런 좀 많이 읽는 습관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염성환 이사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함께 마무리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 보따리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제 사진이 있네요. 이게 포토카드인데 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또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강의를 어떻게 시청하시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고급 다이어리 이렇게 또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어리와 투자 노트 적을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한 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투자 기록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의 투자 원칙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할 건지,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Why, How, What 순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24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투자 노트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빈쌤의 행투학개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의 실질적인 강의를 기반한 교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꺼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빈쌤의 공부 보따리가 교재, 노트, 그 다음에 포토카드, 펜,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한아름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께는 딱 이렇게 보따리로 갈 거니까요. 구매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